다음으로 회로 이론하겠습니다. 61번. 교류의 파형률이란 우리가 파형이 있고요. 파고가 있습니다. 고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균값, 실효값, 최대값 해서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 그래서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이고요. 파고값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61번에는 1번입니다. 평균값분의 실효값. 네, 답은 1번이고요. 네. 계속해서 62번 하겠습니다. 네, 62번은 휘슨 브리지인데 그림과 같은 휘슨 브리지가 평형하기 위한 Z의 값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휘슨 브리지에서 평형하기 위해서는 이걸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이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임피던스 Z 곱하기 3 플러스 J2는 요것 2 플러스 J4 곱하기 2 마이너스 J3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는 3 플러스 J2가 통째로 넘어오게 되고요. 2 플러스 J4 곱하기 2 마이너스 J3인데 이걸 뭐 손으로 계산하셔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계산하시려면 계산기로 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면은 4 마이너스 J2가 나온답니다. 예, 계산기는 계산기 사용법 좀 숙지하셔서 이런 문제는 손으로 하는 것과 계산기로 하는 것과 정확성도 그렇고요. 이거 복소수 계산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빠른 것도 그렇고 정확한 것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계산기로 해주시고요. 62번에는 답이 4번 이렇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63번 볼게요. 그림같이 시간축에 대해서 대칭의 삼각파 교류전압의 평균값선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 해설에 있는 것처럼 적분으로 하셔도 되지만 이런 거 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평균이라는 건 어떻게요? 반주기 동안에 보세요. 요거 보시면 전체 이만큼의 지금 보시면 절반입니다. 절반. 예, 이게 삼각파이기 때문에 절반입니다. 따라서 10의 절반이니까 얼마요? 얼마? 5가 됩니다. 5. 그래서 이 문제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은 2분의 10. 실효값은 얼마? 실효값은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10. 평균값은 2분의 1이 됩니다. 63번에는 굳이 적분하지 마시고요. 답은 2번 5가 되고요. 64번입니다. 64번. 볼게요. I1이 40A 써볼게요. I1이 들어가는 전류 40A입니다. I2가 12A 들어가는 거 12가 되고요. I3가 15 나가는 거예요. I4가 10. I5는 얼마냐? 지금 보시면 들어가는 것이 얼마? 들어가는 것 1, 2, 4입니다. 1, 2, 4에서 40 플러스 12 플러스 10이고 나가는 것 얼마야? 나가는 것은 지금 I5하고 I3죠. I5, I3인데 I3가 15예요. 플러스 I5요. 따라서 I5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킬로프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얼마요? 60에서 15 빼니까 빼기 15 그러니까 47A가 됩니다. 64번에는 답이 2번 47A. 키르호프의 1법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65번 다음 그림에서 W1은 2.36이에요. W1은 2.36 kW, W2가 5.95 kW, 전압이 200V, 전류가 30A일 때 역률을 묻습니다. 역률. 우리가 지금 뭐예요?
지금 3상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동기에 선이 3가닥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3상입니다. 3상에서 전력계 2개를 가지고 3상 전력을 측정합니다. 이 전력계법이죠. 이 전력계법에서 코사인 세타, 지금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입니다.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2가지가 있는데, 피상전력이 루트 3 곱하기 전압 곱하기 전류.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면은 일단 루트 3VI 이 방법으로 먼저 계산하시면 되고요. 전압과 전류가 주어지지 않고 W1과 W2가 주어졌다. 그러면 2배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압과 전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피상전력을 이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루트 3 곱하기 전압 얼마? 200. 전류 얼마? 30입니다. 그 다음에 유효전력 얼마? 2.36. P는 두 전력을 더하면 되죠. 이 전력값법에서 두 전력을 더하면 됩니다. 2.36이니까 2,360 플러스 5,95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역률이 약 80%, 0.8입니다. 0.8이니까 80%가 나오게 된다. 65번에는 답이 65번에 답이 1번입니다. 네. 이 전력값법 필기법 아니고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죠. 예. 그 다음에 66번 RH 직력회로에서 발생되는 과도 현상이 임계제동일 때 저항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원래 R제곱 4배 C분의 L인데 여기에 등호가 과제동입니다. R 있는 쪽이 크면 과제동, 같으면 임계제동, R이 작으면 부족제동입니다. 그래서 임계제동이라 하면 같은 거. 그래서 R제곱이 4배 C분의 L입니다. 혹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루트를 벗어내면 제곱을 벗겨내면은 어떻게 여기에 루트 4배 C분의 L 꼴로 나오죠. 루트 4는 2죠. 2배 루트 C분의 L입니다. 그래서 이런 꼴로도 표현이 되고요. 이 문제에서 보기에 있는 것은 R의 제곱이 4배 C분의 4배 C분의 L에서 66번에는 답이 2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67번 볼게요. 60번. 65번에서 언급했던 겁니다. 단상 전력계 2개로 3상 전력을 측정한다. 이 전력계법이죠. 전력계 지시가 200W, 100W 지키고 있다면 부하의 역률은 얼마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보시면 P1 놔두고요. P2가 100W입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있는데 유효전력은 2개 더한 거라 그랬죠. 200 플러스 100입니다. 피상전력은 전압전류가 주어지면 루트 3VI지만 전압전류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 루트에 P1의 제곱 200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100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200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계산하면은 답이 0.866이 됩니다. 0.866. 그래서 퍼센트 86.6%. 앞에서 언급드렸던 65번하고 같이 거의 같은 문제를 볼 수가 있죠. 같이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8번. 8번. 대분항 정리를 써서 그림 A의 회로를 이런 A의 회로를 B의 회로와 같은 등가 회로 만듭니다. EV와 RO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대분항 등가 전압은 어떻게 돼요? 여기죠. 일단 전압은 여기에 걸린 전압입니다. 당연히 이 사이 전압이니까 얘는 의미가 없고요. 따라서 VTH는
2와 3이니까 2 플러스 3분의 3옴에 걸리는 저답이죠. 따라서 3 곱하기 5 하면은 3V, 3V. 예. 대분한 등가전압은 3V가 됩니다. 그럼 대분한 등가 임피던스는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인데, 그리고 전압원을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시켜요. 그러면 0.8옴과 2옴, 3옴의 병렬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본 거 보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0.8이고요. 2옴, 3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0.8 플러스 2옴과 3옴의 병렬이요.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0.8 플러스 1.2죠. 1.2 하니까 2옴. 따라서 대분한 등가장은 2옴이 되죠. 그래서 3V와 2옴. 68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1번. 계속해서 69번. 다음 요리 4단자 상수 중 잘못 구해진 것은입니다. 일단 뭐 A부터 하나씩 구해볼게요. A는 어떻게 돼? A는 이렇게 했지. 이렇게. A는 얼마? 1 플러스 예분의 예 4분의 4 하니까 A는 2가 됩니다. 2. D도 마찬가지죠. D도 평형이기 때문에 1차 입력과 출력이 같습니다. 그래서 D도 마찬가지로 2가 되죠. D도 2. B는 어떻게? T형에서 4분의 B는 어떻게 돼요? 예 곱하기 예 플러스 예 곱하기 예 플러스 예 곱하기 예. 요거 분해. 그래서 4 곱하기 4 플러스 4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얼마? 16이죠. 16. 16. B는 12. 12가 됩니다. C는 어떻게 해요? C는 얘밖에 없죠. 얘밖에 없으니까 C는 4분의 1입니다. 4니까 C는 4분의 1. 따라서 69번에는 답이 3번이죠. C가 2분의 1이 아니고 C가 4분의 1이니까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70번부터 볼게요. 70번. 어떤 지역의 출력 CS가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5입니다. 했을 때 정상값, 최종값이죠. 최종값은 얼마요? 리미트 S가 정상값이니까 S가 0으로 가고 S에 CS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리미트 S가 0으로 갈 때 S 곱하기 CS 얼마? S제곱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5면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S를 0으로 보내면 S제곱 0이 되고 S가 0이 됩니다. 따라서 남는 건 뭐가 된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최종값 일반적으로 뭐 반드시 그런 거 안 해요. 한 70%, 80% 정도는 최종값은 이렇게 이것이 최종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뭐 요렇게 하면은 초기값 이런 식으로 구했던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도 해당이 되는데 70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2분의 5. 71번. 풀이의 급소에서 직류항은입니다. 직류항.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세요. 사인을 보면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죠. 이런 식이 됩니다. 사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코사인은 어떻게?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코사인 같은 경우는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인항을
사인 함수를 기함수라고 하죠. 기함수. 그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거. 코사인이 뭐다? 코사인이 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된 거. 직류분은 뭐예요? 직류분은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얘는 뭐예요? 딱 보면, y축을 기준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y축 기준 대칭이요. 직류분은 y축, 얘가 코사인과 똑같죠? 코사인이 왼쪽, 오른쪽 다 같습니다. y축 기준으로 대칭되는데, 직류분도 똑같이 y축 기준으로 대칭. 그래서 얘는 우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직류분도 코사인과 마찬가지로 y축 기준 대칭이니까 우함수가 된다. 72번 비잡지 3상 y부하에 각선에 흐르는 비대칭 전류를 I, IB, IC를 할 때 선전류 영상분 I0는 얼마냐? 이 문제에서는 비접지 영상분 0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접지여서 영상분이기 때문에 답은 0이 됩니다. 계속해서 74번 문제 볼게요. 73번. 13번입니다. 13번에 라플라스 함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의 사인의 4t입니다. 라플라스 변화입니다. 우리가 라플라스의 t를 하는데 우리가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화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 오메가 t 라플라스 변화하면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뭐다? 오메가죠, 오메가. 그리고 여기 익스포넨셜이 있으면은 s 대신에 뭐 s 마이너스 알파, s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인 4t를 라플라스 변하면 얼마?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요. 4의 제곱분의 오메가 4죠. 얘가 우리가 오메가니까 s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오메가입니다. 4. 거기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있다면 얼마? s 대신에 s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s 플러스 2. 따라서 여기 얼마? s 대신에 s 플러스 2를 대입합니다. s 대신 s 플러스 2 대입하면 s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73번은 2번입니다. 73번에는 2번. 74번. 함수. ft는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분의 1t. t에서 시정수는 a의 몇 퍼센트가 되기까지의 시간인가? 시정수는 a의 몇 퍼센트가, 우리가 여기서 시정수라고 하면은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1이 되면 됩니다, 1. 시정수는 얘가 1이에요, 1. 그러면, 어떻게, 요 부분이 시정수와 우리가 뭐 특성 부분,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은 0.36, 뭐 0.368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0.367이, 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 값에 0.367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하면 이 값이 뭐 얼마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계산 두드려 보시고 요 값이 얼마? 우리가 63.2% 시정수죠. 63.2%에 도달하는 시간인데 여기에서는 뭐가 된다? 시정수라고 했을 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입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없어요. 따라서 이 값 자체만은 얼마?
0.367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74번에는 답이 몇 퍼센트? 예, 36.7%니까 0.367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약 37%가 됩니다. 37%. 74번에는 1번 37%. 75번. R은 4옴과 유도 리액션에서 XL이 4옴, 용량 리액션 XC가 1인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 이런 문제는 그림 그리시는 게 낫죠. 저항 R이 있습니다. L이 있고요. 이렇게 C가 있습니다. 얘가 4요. 얘도 4입니다. 얘가 1이요. 직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V에 50Hz 했을 때 무효전력입니다. 무효전력.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얘와 얘는 서로 깎아먹죠. L이 4고 C가 1이면 얼마요? 얘들은 하나로 합치는 게 낫죠. 예, 얼마? L이 4고 얘가 1이면은 얘가 3이 되는 겁니다. 4에서 1을 빼고요. 4, 3이 됩니다. 그럼 임피던스 얼마? 임피던스 Z는 5가 되고 흐르는 전류 얼마? 흐르는 전류. 전류는 임피던스보다 전압은 임피던스 5분의 100 하면 20A죠. 20A. 따라서 흐르는 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 I는 20A. 만약에 유효 전력을 묻는다 하면은 얼마? I 제곱 R이죠. 20의 제곱 곱하기 4를 하면 됩니다. 무효 전력,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력, 무효 전력은 20의 제곱 곱하기 X 3이 됩니다. 피상전력 얼마요? 20의 제곱 곱하기 임피던스 5. 네. 그래서 얼마? 피상전력 2000. 유효전력은 1600. 무효전력은 얼마? 1200이 되네. 1200. 75번에는 답이 2번 1200입니다. 76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평형회로가 있다. 전원 전압 200V. 임피던스가 6번 J8이요. 이 문제도 그림 그리는 것이 좋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임피던스가 6이고요. J8입니다. 6이 J8이고 전원 전압이 200V입니다. 델타 결선에서 선간 전압이 200V. 묶고 있을 때 선전류 IL은 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순서가 있습니다. 뭐다? 선간 전압, 상전압, 상전류의 선전류.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구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선간 전압이 200V예요. 상전압,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을 같죠. 상전압도 200V입니다. 상전류는 얼마예요?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입니다. 임피던스분의 상전압. 임피던스 얼마? 6이고 J8이고 임피던스는 10입니다. 10. 맞죠? 그럼 임피던스 10, 상전압 200 구했으니까 상전류 20A. 상전류 20A. 우리가 선전류 얼마요? 딱 봤을 때 선전류 이렇게 되고 우리가 선전류 이렇게 됩니다. 선전류가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다. 따라서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크니까 20 루트 3이 됩니다. 20 루트 3. 76번에는 답이 3번. 계속해서 77번입니다. 77번. 77번. 역률이 50%고 한상 임피던스가 65인 유도 부하를 델타로 결선하고 여기에 병렬로 저항 25옴을 Y 결선으로 해서 삼상 선간전압 200V 갈 때 소비 전력은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델타 결선인데 유도 부하면 역률이 50%래요.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고 있고 임피던스가 얘가
60옴이고요. 60옴이고 역률이 항상 역률이 0.5랍니다. 0.5고요. 여기에 저항 20옴을 Y가선해요. Y가선은 이렇게 25에서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뭐냐면 소비전력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선간전압 200V 여기에 선간전압을 가한다고 했을 때 전체 유효전력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유효전력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유효전력 P2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보화가 있다. 그때 유효적 구하고 이러한 보화가 있다. 그럴 때 이 유효적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보세요. 일단 여기에서 델타 결선에서 유효전력은 우리가 P1을 구하면 역률이 주어졌죠. 그 다음에 선간전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죠. 그러면 상전압 알고 있고 상전류도 구하기 쉽죠. 역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P1은 3배 VP IP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럼 얼마?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 상전압 같고요. 3배 선간전압 상전압 곱하기 2고요. 상전류는 어떻게 돼요? 상전류는 한상 임피던스 60이고요. 한상의 전압, 상전압 200이니까 얼마? 60분의 200이죠. 60분의 200입니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곱하기 역률 얼마? 코사인 역률 얼마? 역률이 0.5라 그랬어요. 0.5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2 한번 볼게요. P2는 일단 선간전압 주어졌는데 저항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항만으로.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3배 R분의 VP의 제곱 3배 R분의 VP의 제곱입니다. 선간전압이 주어졌는데 선간전압이 아니고 상전압을 구하는 거죠. 저항만 주어졌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3배 곱하기 R이 지금 하나가 25이라고 했어요. 25. 이거 VP는 얼마예요? 선간전압이 200일 때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0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그냥 더하시면 돼요. 두 개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 3000W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고 요렇게 한 회로 요렇게 한 회로 주어졌을 때 각각의 전력을 구해서 더해 주시면 된다. 그럼 78번 볼게요. 78번. 각상의 전류 I, IB, IC가 다음 식으로 표현될 때 영상 대칭분 전류 영상 대칭분 전류를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인가 봅니다. IA는 60의 사인 오메가 t입니다. 크기 최대값 60에 실효값 루트 2분의 60이고요. 위상은 0도입니다. IB는 60에 사인 오메가 t에 마이너스 90이고요. IC는 60에 오메가 t에 플러스 90입니다. 우리가 영상분 전류 I0는 얼마예요? I0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죠. 얘는 영상분 전류 크기입니다. 크기인데 우리가 최종 결과가 순식값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굳이 이 최대값을 순식값으로 변환했다가 다시 실효값으로 뭐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 그대로 이 최대값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하죠. 따라서 3분의 1에 IA는 60의 0도입니다. IB는 60에 마이너스 90이요. IC는 60에 플러스 90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영상분 전류가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20이 나와요. 20. 크기가 20입니다. 그러면 영상분 전류에서 지금 IA, IB, IC 다 더했을 때요. 지금 요 사인 오메가 t 있죠. 공통 낸 거.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20에 사인 오메가 t. 예. 따라서 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최대값인데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변환해서 계산하고 다시 실효값을 최대값으로 변환해서 순식값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최대값 그대로 두고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죠. 78번에는 이렇게 해서 2번. 79번입니다. 79번. 저항이 리액턴스가 4예요. 여기에 E가 140.4에 T 기본파죠. 사인 오메가 T니까. 그 다음에 42.4에 사인 3오메가 T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효값이 얼마냐? 실효값 보세요. 얘는 지금 기본파에 대한 값이요. 기본파에 대한 값인데 실효값은 I1 기본파에 대한 전류와 3고도파 지금 3고도파 있죠. 3고도파 전류를 각각을 구해서 제곱 루트를 하면 됩니다. I1의 제곱 플러스 I3의 제곱에서 루트를 씌우는 거죠. 이것이 전체 전류가 되고 따라서 I1입니다. I1은 기본파에 대한 임피던스 분의 기본파에 대한 전압의 실효값입니다. 기본파에 대한 임피던스 얼마예요? 3, 4죠? 3, 4는 얼마? 아, 얘는 5네, 5. 네. 그 다음에 얘는 최대값입니다. 이때 전류를 구할 때는 순식값으로, 아니, 실효값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V1의 기본파입니다. 기본파의 실효값은 얼마예요? 144를 실효값 100이죠. 루트 2로 나누면 루트 2분의 141.4 하면 100이고 얼마? 20A. I3는 어떻게 돼요? I3는 3고도파 임피던스 분의 3고도파 전압이 됩니다. 3고도파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3고도파 임피던스는 얘가 기본파일 때 3, 4지만 3고도파일 때는 3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주파수가 3배가 되면은 리액션수 3배가 되죠. 얼마? 4 곱하기 3입니다. 4 곱하기 3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3고도파 전압은 어떻게 돼요? 얘가 3고도파 전압의 최대값인데 3고도파 전압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42.4가 됩니다. 루트 2분의 42.4. 이렇게 하면 이것이 2.42호가 돼요. 2.42가 되고 따라서 전체 전류는 얼마? 20의 제곱 플러스 2.42의 제곱 하니까 20.15가 됩니다. 79번에는 답이 1번 20.15. 80번 10kVA 변압기 2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3상 전력이 얼마냐? 보세요. 변압기 2대로 3상을 공급합니다. 이 말 자체는 V거선이에요. 변압기 2대로 3상 전력 공급한다 하면 V거선. PV는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한 대 얼마? 10이죠. 17.3에서 80번에는 답이 2번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